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컴퓨터 개론, 오늘은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 이미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도, 아니면 실제적 뭐 플레이스테이션 최근 제품인가요? 이런 데 적용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현실 환경,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컴퓨터가 전혀 기획되지 않은 우리의 환경이 있고, 그다음 이쪽 끝은 가상 환경입니다. 완전히 가상,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임 속 세상이나 뭐 아니면 영화 속 세상, 이런 것들이 가상 환경이 되겠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 현실에서 뭔가가 살짝 강화되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은 건물을 비출 때 건물의 정보가 나온다든지, 우리 현실에 뭔가 정보가 더해지는 형태의 정강현실이 있고요. 정강현실. 그럼 이런 게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경우죠. 길을 가다 보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핸드폰을 통해 보니까 포켓몬이 보인다. 이런 경우가 되고, 그 다음 이 완전한 가상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이 현실하고 연관되기 시작하는 정강가상이라는 개념이 지금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개가 나중에는 혼재해서 네 개를 그냥 혼합적인 현실이다 뭐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강현실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핸드폰을 비춰봤더니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얘가 지금 가상 속에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굴려서 얘를 잡으면은 얘가 없어지고 이쪽에 어딘가 들어오죠. 게임할 때. 이게 어, 정강현실. 정강가상 얘는, 자, 이게 이제 정강현실의 좋은 예가 되겠고요. 정강가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상인데 현실이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경우입니다. 이 좋은 이그샘플은 여러분 앤더슨 게임 혹시 보셨나요? 앤더슨 게임이라는 영화는 보면은 외계 종족과 지구 종족이 전쟁을 치게 됐습니다. 전쟁을 치게 됐는데 요 꼬마가 지구를 대표하는 그 전투 사령관, 나중에 사령관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굉장히 이제 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시뮬레이션을 시킵니다. 이 외계 종족이 있는데 이 외계 종족과 전투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도 싸워보고 저렇게도 싸워보고 하면서 외계 종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 때쯤 한 번 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겼던 그 게임이 시뮬레이션 아니었고 진짜였다라는 게 이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보고, 이 친구는 시뮬레이션과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전쟁을 쳤는데 실제 외계 종족과 붙어서 이겨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얘가 알게 되죠. 많이 회의에 빠집니다. 자기가 외계 종족을 이기려고 많은 아군을 희생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겼습니다. 이제 이게 가상에서 나는 분명히 게임을 했는데 왜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정강 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는 현실과 또 가상과 계속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구글 글라스 같은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내놨습니다. 얘들은 이제 그 연결이 되지 않았죠. 배터리 내장형이고, 물론 또 연결이 돼야 또 동작하는 이런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얘들은 현실을 보죠. 눈을 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현실을 보고 있는데, 또 비투명한 형, 여기
불투명한 형들이 있죠. 완전히 앞은 막혀 있고 볼 수는 없지만 안경형이 아니라 볼 수는 없지만 안대형이죠. 안대형. 그 사이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전원을 선으로 공급하는 형과 이렇게 건전지로 공급하고 통신을 무선으로 하는 형, 유선으로 하는 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얘 조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배터리를 아예 등에 메고 있는 이런 형도 있고 물론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된다면 굉장히 소형 이와 같이 선도 없고 어디 보면 뭐 배터리도 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 이상 건전지가 동작하면서 무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겠죠. 기술이 개발된다면 물론 니드가 있으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컨트롤러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게임 조작기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상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의 컨트롤러들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키넥트 앞에서 이렇게 뭐 리모컨 같은 걸 들고 움직이면은 이 친구가 얘를 생체를 인식을 하는 거죠. 제 친구가 어떻게 손 동작이 어떻고 전신이 어떻게 움직인다, 시선은 어떻게 움직인다를 대응을 해서 이 친구가 같이 게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미 게임으로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제스처나 동작을 그대로 인식해서 컨텐츠 게임이죠. 그죠? 게임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같이 테니스도 칠 수 있는 거고 이런 운동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현실 어트랙션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끼고 눈앞에 이런 화면을 끼고 난 다음에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마치 여러분 그 4D 영화관처럼 밑에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의자가 움직이는 거고 낙하산처럼 하늘에 매달려 있는 데서 가상현실을 눈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예요? 엎드려서 뭘 타나? 오토바이를 타나요? 이 친구 미래의 오토바이를 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위로 상하 좌우 360도 돌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시뮬레이트 어트랙트를 이용해서 눈앞에 이렇게 가상현실 공간을 끼고 있으면 엄청난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상현실 슈트 입는 것입니다. 그죠?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인식해서 컴퓨터에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쪽에서 이렇게 거꾸로도 내려준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모션을 컴퓨터가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게 벌써 이미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친구가 자기 이모부의 이 햅틱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이모부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얘들이 입는 장갑 이런 것들 비싼 걸 사면은 완전히 현실감 있는 그 반응을 컴퓨터에서 보여준다. 레디 플레이어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자기는 여기서 있지만 사실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자, 더 나아가서 앞으로 후각, 시각도 쏘겠지만 후각적으로도 여기는 지금 방귀 뀌는 장면이 나온다. 그죠? 이런 것들도 연구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를 찍는 이런 카메라도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인풋과 아웃풋 장치가 있고 그리고 얘들이 처리 속도가 충분하다는 걸 가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현실 생활과 어떻게 인터랙션 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알아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현실 환경에는 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하고 자동차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알아서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면서 제어를 하게 되죠.
가상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상환경에서는 아바타를 만듭니다. 그죠? 아바타. 손에 뭐 센서 장갑 같은 거 있다면은 가상환경에 가상환경에 뭔가가 있겠죠. 그다음 이 친구도 아바타로 나타나서 아바타를 만나고 또 이 사이에 뭐 자동차가 있다면은 가상의 객체를 둘이가 같이 운전도 해보고 레디 플레이 원 영화에 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다 이 아바타입니다. 그죠? 어디선가 자기 집에서 이 안경을 쓰고 또 이 친구는 또 어디 자기 집에서 또 숨어서 또 안경을 쓰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상 세계에 나타나서 서로 전쟁도 치고 같이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영화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합 현실에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그거죠. 현실과 현실에서 뭔가가 지금 더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현실에서 아바타가 가상으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상의 객체도 올라오고, 완전히 가상의 객체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섞인 상태로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포켓몬 고인데, 포켓몬에 포켓몬스터가 있고, 내가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한 이 공을 굴리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위에 있는 내 진짜 리얼한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가상 객체가 나타나고, 물론 아바타는 아니지만, 만일 혹시나 뭐 아바타가 있을 수 있다면은, 또 다른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까지는 못 본 것 같고, 섞여서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현실의 객체와 포켓몬고를 할 때 보면 경북대 본관 건물이 있고 나타났어요. 여기 포켓몬이 탁 나타납니다. 가상의 객체가 실제 객체와 가상의 객체가 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픽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3차원 어떤 아바타라든지 뭐 물건을 모델링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요 3차원에 대해서 얘가 여기서 본 시점에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또 다른 또 좌표에서 또 뭐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제품 조그만 요 각각 단위 그래픽 이미지의 그 3차원에 대한 좌표계가 있고, 우리가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에 좌표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에 얘를 이렇게 본다면은, 얘는 지금 이제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그죠?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다면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세워진 게 보이지 않고 틀어진 좌표가 보여야 되는데,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좌표계를 지금 얘가 가진 좌표계와 맞춰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굉장히 가깝다면은 사실 우리 눈에는 이런 큰 눈앞에 되면 시커먼 것만 나타나는 거고, 굉장히 멀어진다면 요런 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울어졌다면 요런 게 또 나타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요 좌표계와 요 지금 이 모델링 하는 좌표계의 기울기를 거리까지 계산을 해서 이 친구에서 본 개념에 맞춰서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가까이 있었다면 좀 더 크게 모델링 될 테고, 멀리 있었다면 작게 모델링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우리가 끼는 디스플레이, 이 뭐 안경이라면 이런 게 있다면 이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프린트하면은 원래 의도했던 모양이 나타날 것인가를 계산해서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 디스플레이 개념이,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리게 되면은 이쪽으로 보는 화면이 이쪽 보는 화면으로 바꿔진다 이거죠. 이 화면이, 우리가 이 가상현실에서는 안경을 낀 채 얼굴을 돌려볼 수가 있고 아래 위를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는 뷰가 얘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쪽을 보이게 되는 거고, 안경을 이쪽을 본다면은 이쪽을 보게 되는 거고, 이를 본다면 이렇게 보게 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날 값을 계산을 해서 디스플레이 보기 줌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가상 환경에 있으면서
물건은 여기 있는데 위로 쳐다봤다가 아래로 쳐다봤다가 옆으로 쳐다봤다가 왼쪽으로 쳐다봤다가 할 때 그 물건이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다면은 이 객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따라 가지고 요 가상 좌표, 요 좌표와 요 좌표를 통일시킵니다.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1cm 거리였지만 얘가 여기 있다 가정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얼마니까 크기가 얼마나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카메라 좌표계와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안경 디스플레이 같은 이 스크린에다가 투영 좌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개념은 이렇고요. 다행히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해서 디스플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GL이라는 좋은 툴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영하는 방법으로는 원근 투영과 직교 직교 투영 등이 있다는데 그 대단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픈GL에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데 기본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지금 이 만일에 여기 있는 산 이런 걸 갖다가 가상으로 만들었다면 얘들은 원근 투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되는 것은 직교 투영입니다. 그죠? 이건 원근법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직교 투영되는 어떤 그 예제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여기 카메라 뷰가 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가상 물건이 있다면은 이 가상 물건 만들 때는 이 좌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요걸 갖다가 요 좌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 여기서 여기까지 1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10의 1이고 요 위로 갔다면 10의 0.1쯤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디스플레이 뷰를 관점을 여기서 볼 건가 하늘을 볼 건가 밑으로 볼 건가 옆으로 볼 건가 따라서 얘가 움직여 나가야 되죠. 좌우로 그걸 갖다가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AR 툴킷 라이브러리가 한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개론에서 D파트 강의가 이게 우리가 이론 설명보다는 어떤 AR 툴킷이라든지 AI 하게 된다면은 또 AI용 뭐라 그러죠? 딥러닝 해주는 텐스플로라든지 어떻게 툴 강의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컴퓨터 비전 동영상에서 증강현실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할 때 이 툴을 쓰면 사용하면 되고 또 만일에 다른 툴을 사용한다도 유사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툴 하나를 공부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AR 툴킷에서 컴퓨터 비전, 컴퓨터로 촬영한 영상 기반으로, 그죠? 그 카메라가 이제 촬영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로 들어온다 이거죠. 컴퓨터로 들어오면 여기 AR 툴킷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화면을 이제 영상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혹시 카메라가 촬영한 쪽에 마크가 있으면 마크를 물건으로 바꿔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카메라 좌표가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 영상을 찍었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지금 카메라 좌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마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크가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마크가 이제 되겠죠. 나타나 있겠죠. 그죠? 요 이상적으로 촬영한 좌표를 여기에 이 마크를 딴 걸로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바꾸어진 게 여기 투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바꿔 나가는 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좌표계 카메라를 보고 마크 좌표계 요 마크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카메라 좌표와 일치시키고 마크가 그 정도 거리에 있어. 그 정도 거리에 있다면은 여기에 어떻게 이상적으로 나타나야 돼 라는 걸 계산해서 실제 영상이고 이미지 파트를 딱 바꿔치기 해서 관찰된 그 영상에 왜곡을 시켜서 우리가
마크를 실제 영상으로 바꿔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설명한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참고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마크가 있었다. 마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요쪽에서 컴퓨터를 촬영했더니만 이 마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툴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강현실의 나머지 주요 기술 일단 인식이 중요합니다. 인식 카메라 영상에서 특정 마크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걸 찍을 때 보면 사람 얼굴을 딱 찾아서 계속 인식을 하죠, 그죠?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자동으로 찍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기반으로 인식하든지 아니면 마크가 아닌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식으로 하든지 두 개 속에 나누게 되고, 그 영상 속 지금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에서 그 영상을 분석해서 여기 얼굴입니다, 이런 걸 체크해주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기술, 인식을 했다면은 동영상에서 그 친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추적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컴퓨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정지 영상의 연속이 사진이잖아요, 그죠? 뭐 공을 하나 던졌다면 공이 그 다음에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 나가는 이런 것을 추적해 나가는 영상 속의 객체 추적 기술. 근데 이제 보면은 인식 및 추적 기술은 컴퓨터 비전 기반, 센스 기반, 하이브리드 기반 등등이 있는데 함께 사용한다. 이게 맞겠죠, 그죠? 함께 사용하면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GPS도 이용하고 센서도 설치된 센서도 같이 설치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뷰포리아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iOS 또는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 그죠? 안드로이드는 애플에서 만든 거, 구글에서 만든 거, MS에서 만든 이런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정강현실 앱 개발을 지원해주는 소프트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손쉽고 고급 기술을 추가할 수 있다. 그죠? 하다 보면은 객체 스캐닝과 테스트도 된다. 이 객체 스캐닝을 했다, 그죠?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스캔한 것을 움직여서 절로도 보내보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어떤 컵을 만들어 올린다든지 박스를 뭐 인식을 해서 딴 데 옮겨 놔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가령 이 마크가 있는데 이 마크 있는 게 건물을 세워라,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은 여기 보인다 이거죠,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마크 위로 싹 들어서 카메라를 요렇게 비추게 했더니만 여기 보여요. 마크는 안 보이지만 이런 게 보이는 것들 뷰포리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현실 한번 봅시다. 정강현실의 3차원 모델링 기술. 실제 환경으로부터 3차원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3차원 객체로, 그래픽 객체로 모델링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상 기반 모델링과 깊이 기반 모델링인데 한 장의 종이 영상으로부터 3차원 비디오를 복원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영상의 픽셀 값이 카메라 시점으로부터 실제 물체의 표면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깊이 맵을 사용하여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죠?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도 있다. 보통 이제 레이저 광선 같은 걸 쏴가지고 쫙 해서 이 실내를 인식하고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정강현실의 렌더링 기술, 실제 장면과 가상 그래픽을 합쳐서 정합시키는 기술. 말하기는 힘들지만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얘를 3차원으로 인식했습니다. 인식 3차원 각체로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얘를 딴 데 배치를 시켰습니다. 얘를 배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원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원래 진짜 사진 찍을 때 여기서 찍었죠. 마루 위에 있는 걸 찍었다, 그죠? 마루 위에 찍었는데 벽 앞에 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해주는 게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얘로부터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편집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키네틱 센서라고 뭐
사람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센서인데, 칼라나 적외선, 깊이, 골격 등 5개의 스트림을 제공한다. 5개. 한번 봅시다. 하나, 칼라, 적외선, 깊이, 골격, 오디오, 키네틱 퓨전, 3차원 표면을 복원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여기 지금 3차원을 인식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3차원을 인식을 하는 거. 인식됐다면 조금 전에 얘처럼 사람을 여기도 안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거고. 적외선은 적외선 어두울 때도 뭐 인식한다. 그리고 사람의 골격을 인식을 해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키네틱이 있죠, 그죠? 키네틱 퓨전의 고급 활용 이렇게 해서 고사양의 GPU를 사용하면은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면 복잡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실시간으로 3차원 표면을 복원 가능하다. 사진 맵을 주면은 이렇게 복원이 된다. 만일에 컴퓨터가 빨라질 거는 분명하죠. 지금 뭐 컴퓨터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얼마 안 가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사진 한 장을 보면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홀로렌즈라는 것은 머리에 착용하거든요. 홀로렌즈는 머리 착용하겠네요, 그죠?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컴퓨터네요, 컴퓨터 얘가. 그리고 마이크하고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답니다. 뭐 컴퓨터 마이크, 오디오, 오케이, 스피커까지 괜찮아요. 근데 자체 배터리가 있고 와이파이가 지원된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동작이나 동선에 크게 제약 없이 실내로 돌아다니면서 증강현실 컨텐츠를 실행할 수 있다. 이 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는 이게 없어요. 안 보이는데 소프트웨어, 여기 지금 컴퓨터니까 이게 뭐 하면서 이런 게 되고, 아니면 뭐 영화를 틀어보면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앞에 주인공이 쓰러지면 걸어가서 뒤에서도 볼 수도 있겠네, 그죠? 회복 실사. 이 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 머리 있는 친구만 보이는 거고, 이런 거 3D 스캐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유된, 또 거기 또 세 명이 공유해서 가상의 세계를 같이 보고 있다. 여러분 게임할 때 친구들 수십 명이 지금 공유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입체적으로 된다. 이런 것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뭐 가상현실 이것도 가상현실이 되겠다, 그죠? 360도 사진 찍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스트릿뷰에서 360도 화면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60도 파노라마.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영화관이 요만할 때 그냥 영화관인데 이런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파노라마. 무슨 시네마? 사람 눈이 여기 앉아 있는 관객이 자기가 볼 수 있는 끝 최대치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360도 파노라마입니다. 앉아가지고 아래 위 사방팔방을 다 볼 수 있을 사진을 지금 만들어 놨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미지 스티칭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스티칭, 뭔가 바느질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지를 바느질해서 만든다, 이런 말이게 되고요. 카메라 시점을 고정시키고 카메라 여기서 딱 고정하고 이렇게 촬영합니다. 계속 몇 장 찍으면 한 바퀴 돌죠, 그죠? 위에 촬영도 합니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소프트웨어에 주면은 소프트웨어가 마치 9에 그걸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360도 여기 나옵니다, 그죠? 수평 이렇게 한 바퀴 360도 보고 위로는 180도, 밑으로 땅인데 뭐 밑에까지 안 찍죠. 그래서 파노라마 전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일부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사진 옆으로 또 찍고 그 다음 사진 옆으로 찍고 위에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굴을 완성시켜 나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굴을 뭐 이렇게 토용할지 이거는 뭐 여러분, 그죠? 할 수 있겠죠.
역시 이것도 결국은 PTGUI라는 누구 어떤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게 되네요. 그래서 잘해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 이쪽 툴을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툴을 공부하게 되더라도 이쪽 친구들이 워낙 잘하니까. 자, 여기서 다운로드 설치하고 소스 영상을 촬영을 해서 우리가 360도 파노라마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파노라마 생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쭉 돌려가면서 찍었죠. 지금 여기가 경북대학교 박물관이다, 그죠? 박물관 왼쪽, 박물관 왼쪽, 여기 더 오른쪽, 여기가 이거 같은데 아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찍고 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티칭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바퀴 쭉 돌아가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이제 이걸 갖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끼고 고개를 한 바퀴 휙 돌려보면은 360도 화면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왜 그러면 360도 영상이 왜 가상현실에 들어왔지요? 아,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 만일에 로마의 휴일 촬영 장소를 가보고 싶다. 직접 가기는 힘들고 그 사진 찍은 영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고 안경으로 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고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걸어 다니면서 뒤에도 가보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내 움직임을 인식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전해줌으로써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AR 증강현실이라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증강현실용 디스플레이 원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눈을 두 개로 이렇게 여기 뭐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요 시차가 있죠, 그죠?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게 살짝 다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체감을 느낀다. 사람 뇌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건 뭐 기존에 아는 이미 이야기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입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찍을 때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눈에 두 개 보여주기보다는 요거는 어안 렌즈라는 렌즈로 찍어서 시야각을 최대한 넓게 확보를 해서 시야를 최대한 넓혀서 찍은 것을 그 다음 눈에 보여주기 전에 원위치시켜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카메라로. 왜? 각이 넓잖아요. 지금 카메라 한 대가 이렇게 찍어서 원래는 요렇게밖에 못 찍는데 카메라가 지금 요 시점에서 이 전체를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원위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걸 찍는 걸 배럴 왜곡 일어난다 그러죠, 그죠? 외국 영상이 일어나는 현실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돋보기를 통해서 핀 쿠션을 일으키는 렌즈를 왜곡입니다. 화면 왜곡인데 이렇게 왜곡되는 영상을 찍어서 디스플레이 하고 난 다음에 볼 때 이렇게 왜곡시켜주는 렌즈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렌즈가 있고 내가 이제 눈을 통해서 사람이 요렇게 통해서 요렇게 보면은 요게 요렇게 보인다 이거죠, 사람 눈에. 그래서 한 카메라에 쉽게 담을 수 없는 각도, 카메라가 요렇게밖에 못 담는데 요걸 갖다가 배를 왜곡이 있는 어안 렌즈를 써서 이렇게 영상을 담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담아 갖고 찍고 난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넓은 각도의 영상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360도 가상현실 라이브 스트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기어 360 카메라를 사서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지금 보는 사람은 360도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런 게 뭐 사실 이런 게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금 가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근데 누군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360도 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면은 마치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끼고 영상을 보면서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